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한복판에 나와 있어요. 오늘 여기에 왜 나와 있냐면 신설동부터 해서 세종 사거리까지 해서 정말 서울에서 가장 막히는 도로에서 과연 이 차량의 연비가 얼마나 나올지 요걸 테스트해보러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현대에서 새롭게 나온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일반 내연기관을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왔어요. 외관, 실내 이런 거 어떻게 생겼는지는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실 테니까 일단은 이 차량의 재원, 스펙 이런 것들부터 한번 보고 바로 서울에서 가장 막히는 도로를 달려서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모습이 이렇게 생긴 것들을 보면은 이 차량이 캘리그라피는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익스클루시브에 해당하는 트림이에요.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그리고 캘리그라피인데 익스클루시브에 해당하는 특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전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길죠. 지금 5m가 넘는 굉장히 긴 전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차량이 익스클루시브에다가 9인승 차량인데 여기에다가 4륜구동 시스템까지 들어가서 무게가 무려 공차 중량이 2.2톤입니다. 아주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익스클루시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여기 휠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휠을 보면은 차체 대비해서 굉장히 작고 편평비가 굉장히 높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만 18인치 휠이 들어가요. 그 위로 프레스티지 올라가면 20인치 그리고 캘리그라피로 올라갔을 때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은 21인치 휠 이렇게 세 가지만 들어가는데 하이브리드 차량 특히나 이렇게 무거운 차량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휠 크기가 큰 것보다는 조금 더 작은 휠 크기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작은 휠을 가지고 있으면서 편평비가 높은 애들이 승차감이 더 좋고 거기에다가 휠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연비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작은 휠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을 하이브리드에서는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뒤쪽에 디자인을 보거나 그럴 거는 전혀 아니고 이 뒤쪽에 보면 H트랙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4륜구동이 들어가 있는 건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이 차량은 18인치 휠이잖아요. 18인치 휠에다가 4륜구동을 넣게 되면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구매할 때 친환경차 세제 혜택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할인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할인을 받지 못한다는 거는 더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연비 규정을 조금 더 충족을 시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18인치에서 올휠 드라이브가 들어가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량은 18인치 휠을 가지고 있는 익스클루시브의 올휠 드라이브를 포함했을 때만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18인치의 투휠 드라이브 전륜 구동만 선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18인치 휠에 올휠 드라이브가 들어가게 되면은 복합 연비가 12.5km/L입니다. 이게 근데 도심 연비도 12.5, 고속도로 연비도 12.5, 이 두 가지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리터당 12.5km를 서울에서 가장 꽉 막힌 도로를 주행했을 때 과연 달성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주행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저희가 찍은 지역이 신설동역을 거쳐서 세종대로 사거리를 갔다가 목동 종합경기장까지 가는 경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각이 3시 44분인데 5시 1분 아니 18.5km 가는데 1시간 14분이 걸리는 게 말이 되냐고. 정말 많이 막히는 이 도로를 달렸을 때 과연 18인치 휠이 장착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복합 인증거리만큼 연료 효율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 출발하기 전에 연비 정보 초기화 시키도록 할게요. 누적 정보 모두 초기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한 가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날씨가 살짝 안 좋아요. 보슬비 같은 것들이 조금 계속해서 내리고 있거든요.路面이 살짝 젖어 있어서 이게 연비가 다소 살짝 낮게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팰리세이드 첫인상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 처음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시승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살짝 했는데 와 전혀 다른데요? 아니 되게 부드러운데? 엑셀을 조금 깊게 밟는다고 하더라도 엔진이 바로 개입되지는 않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네요. 이런 것들은 되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약간 놀라운 건 지금 이 차량이 공차 중량이 무려 2.2톤에 달하는 굉장히 큰 준대형 SUV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요?
아니 승차감이 왜 이렇게 좋지? 지난번에 저희가 가솔린 모델을 탔을 때는 나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기존 내연기관 대비해서도 승차감이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승차감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찾아보니까 현대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시스템 관련해서는 이제 발전할 만큼 최대한 발전을 한 것 같고, 이 모터 주행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컴포트한 주행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터를 이용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컴포트 드라이브라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발전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런 기술들을 탑재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승차감이 일반적인 내연기관 대비해서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잠깐만,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럽잖아. 지금 첫인상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18인치가 들어간 익스클루시브를 타는 게 오히려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아, 잠깐만, 이거 익스클루시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 첫인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지금 연비라든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리터당 한 15.1km를 달성을 했거든요. 리터당 15.1km면 생각보다 되게 높죠? 2.2km 주행을 했는데, 잠깐만, 아니 왜 갑자기 계속 시간이 늘어나지? 앞으로 1시간 16분을 더 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일단은 2대쯤 정도까지 간 다음에 이 차량의 시내도로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시내도로를 주행할 때 과연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어떠한 좋은 느낌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저희 열심히 달려서 2대까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3시 44분쯤 출발을 했잖아요. 거의 1시간째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10km 가는데 54분이 걸렸어요. 역시 서울. 예,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예. 자, 그러면 54분 동안 10km를 간 게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봐야겠죠. 연비 한번 보면은 지금 연비가 얼마나 나왔을까? 12.3km입니다. 도심 주행 연비가 12.5km인 걸 생각을 해보면 0.2 정도가 낮게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실연비로 따지면은 보통 0.5에서 1km 정도 오차 범위가 있다 보니까 실연비까지 계산을 하면은 요것보다 조금 더 연비가 안 좋다는 건데, 이게 너무 막히는 길이어서 이런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죠. 일단은 지금 도로 상태가 정말 최악의 조건입니다. 뭐 거의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이 정도면 그냥 세워놔도 될 것 같아. 그럴 정도로 막히는 길을 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인 연비보다는 다소 살짝 떨어진 연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1시간 동안 주행을 하면서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본 것들을 토대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하이브리드 시스템 관련해서 첫인상을 딱 느꼈을 때는 카니발 하이브리드 대비해서 뭔가 출력이 조금 더 경쾌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약간 착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카니발 하이브리드랑 거의 비슷합니다. 엑셀 페달에 발을 조금만 깊게 밟으면 바로 엔진이 구동되기 시작하면서 출력을 딱 보조를 해주는데, 이게 경쾌하게 느껴진 이유가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6L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배기량이 낮고 출력이 낮은 엔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봤자 엔진 출력이 180마력이니까. 근데 지금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 들어간 엔진은 2.5L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거든요. 엔진 출력이 260마력이 넘어가요. 그래서 엔진이 켜지는 순간 여기 엔진 토크와 이런 모터 토크가 결합돼서 출력을 뿜어주니까 확실히 더 경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1.6L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보다는 확실히 경쾌한 게 맞기는 하지만 모터 출력만 놓고 봤을 때는 별다른 게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공차 중량이 2.2톤이잖아요 아주 무거운 차를 끌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모터 출력이 약간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모터 출력이 셌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 탑재된 모터 출력이 54kW거든요 54kW면 마력으로 환산했을 때 대략 한 73마력 정도가 돼요. 근데 요즘 경쟁사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100kW다, 보조 모터로 60kW가 들어가 있다, 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대잖아요. 아무래도 구동 출력이 낮은 애가 들어가 있으면서 동시에 타사 대비해서 배터리 캐퍼시티 자체도 낮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65kWh 정도의 300V 전압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타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8kWh 이상을 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엔진이 개입되는 순간이 훨씬 더 많고
아니고 조금이라도 경사가 있는 언덕 같은 길을 간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엔진이 개입되다 보니까 확실히 연비가 더 좋아질 만한 여지를 거기서 뺏기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뭐 르노라든지 타사 차량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동을 해보면 웬만한 뭐 한 30도 각도에 있는 언덕길 같은 곳들을 올라갈 때도 엔진이 켜지지 않고 모터 출력으로 쭉 밀고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전기차 같은 느낌을 굉장히 잘 받았었거든요. 근데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모터 출력이 강하지 않고 그냥 저속에서 출력을 보조해주는 그런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병렬형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조금 더 출력이 큰 모터를 넣어줬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해요. 다음 페이스리프트 버전 때는 요것보다 출력이 살짝 더 높은 모터 출력을 넣어주겠죠? 넣어주겠죠? 예,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세대를 거듭하다 보니까 장점이 더 극대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에 우리가 팰리세이드를 생각하면 엔진 타입이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3.8L 6기통 자연흡기 가솔린 그리고 2.2L 디젤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 선택지에서 훨씬 더 연비가 개선된 엔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시간 동안 11km를 주행하고 연비가 13.1km로 다소 올랐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3.8L 자연흡기 가솔린으로 이 꽉 막힌 서울도로를 주행했다면 과연 연비가 얼마나 나왔을까를 생각하면 확실히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렇게 하이브리드 시스템 하나 넣은 것만으로도 리터당 13km 이상을 뽑아주는 거면 하이브리드 시스템 넣길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일반형 대비해서 한 5,600만원 정도 비싸지만 그 5,600만원 비싼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서울길이 보통 노면이 좋은 곳은 진짜 좋고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은 아스팔트가 막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막 포트홀도 있고 맨홀도 있고 막 이렇게 승차감이 고르지 못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곳들을 주행을 하더라도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줘서 아니 승차감도 훨씬 좋고 연비도 훨씬 좋으면 아니 당연히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스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하나 더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9인승 차량이거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다가 9인승이 맞물리면서 개인 사업자에게는 혜택이 정말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세제 혜택, 10% 부가세 조기 환급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 사업자라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안 뽑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이 7,000대씩 팔아버립니다, 한 달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주행 질감이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워요. 아까부터 이제 계속 1.6L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비교하게 되는데 그 1.6L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내가 엑셀을 조금만 깊게 밟으면 엔진이 와라라라라라 켜지면서 나 돌아가고 있어 라고 이렇게 소리를 자꾸 지르잖아요. 출력을 높이려면 어쩔 수 없이 RPM을 높여야 되고 RPM이 높아지면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이 커지고 그러면 운전자가 불쾌함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연달아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엔진 출력 자체가 높고 모터 출력이 초반 가속을 좀 보태주는 방식을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엔진이 들어오더라도 RPM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도 적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방음 수준이 한층 더 높다 보니까 엔진룸에서 나오는 소음이 캐빈룸으로 들어오는 비율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엔진이 켜지더라도 그냥 뭐 엔진 살짝 켜졌나 보네. 거기에다가 이 컴포트 드라이브 같은 걸로 주행 질감을 올려주고 거기에다가 주행 모터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이런 여러 면에서 장점이 굉장히 많은 차량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한 가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E4를 좀 구현시켜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은 올휠 드라이브를 구현함에 있어서 이 가운데에 디퍼런셜을 넣어놓고 엔진 출력을 이용해서만 사륜구동을 달성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올휠 드라이브 시스템을 넣기 위해서 가운데에 디퍼런셜 구동축 같은 거 넣어야 되고 그러면 동시에 무게도 올라가고 앞쪽에 엔진을 구동해서 뒤쪽을 구동을 시키려면 그 가운데 일어나는 동력 손실부터 해서 동력 손실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건데 뒤에다가 모터를 넣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 정도면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너무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페이스리프트를 했는데 뒤쪽에다가 모터 100kW짜리 딱 넣어주고 여러분들 이제 사륜구동을 위해서 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228만원 안 주셔도 돼요. 저희는 뒤에다가 100kW급 모터를 넣어서 사륜구동을 달성했습니다 라고 하면
현대차 박수 쳐줄만 하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E4를 넣어주시면 아주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목동 야구 경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 야구장 보이시죠?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을 보면은 5시 14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시 44분에 출발했는데 지금 5시 14분이면 야, 18.5km 오는데 1시간 반을 운전했습니다. 진짜 서울은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하고요. 자, 그러면 두말 없이 일단 연비 봐야겠죠. 거리 18.5km를 왔고 1시간 29분이 걸렸다고 하고요. 연비를 보면 연비는 오, 13.9km/L가 나왔어요. 도심 주행을 했을 때 12.5km를 인증받았으니까 그것보다 1.4 정도가 더 잘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실연비로 풀투풀 따졌을 때도 복합 연비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온다라는 건데, 야,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꽤나 무거운 자동차에다가 올휠 드라이브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연비가 나오는 거면 팰리세이드의 하이브리드가 왜 이제서야 들어갔나? 진작에 넣어줬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자, 저희가 이렇게 서울에서 가장 막히는 도로를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로 주행을 해보면서 시내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 저희가 요 다음에는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주행을 하면서 800km를 고속도로로 뛰었을 때 실제 풀투풀 연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영상 보시려면 리본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9인승의 가장 큰 장점은 버스 전용 차선을 탈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타? 이거 가운데 이거 어떻게 타? 이게 9명이 탈 수 있는 차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옛날 이스타나 같은 차도 아니고 여기에 가운데 앉아가지고 옛날에 아빠가 클러치 딱 밟으면 자 3단 하면은 촥촥 이렇게 넣고 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말이야. 여기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타요?